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6강이었죠? 멘델의 유전 법칙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유전 법칙에 관련된 표현 방법들, 그러니까 유전 용어들이죠. 그런 유전 용어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설명을 못 해드렸지만 멘델의 법칙에 대한 내용들도 아마 간단히 정리는 좀 했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은 이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 앞서 유전 용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에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보진 않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유전 파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 내에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그리고 뒤쪽에 또 여러분들이 따로 풀어보셔야 될 문제들 알려드리고 따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볼 문제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6강 페이지 60쪽이었죠? 60쪽에 있는 내용들, 유전 용어들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61쪽에 있는 유전 법칙, 그러니까 멘델의 법칙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멘델의 유전 법칙, 지난 시간에 간단히 정리를 했었었죠. 자, 이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멘델이 유전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유전 재료로 사용을 했었던 것이 바로 완두였습니다. 맞죠? 네. 이때 멘델이 완두를 사용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멘델은 이 유전에 대한 내용이 사실 완두가 궁금한 건 아니었겠죠. 사람의 유전이 궁금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멘델이 완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멘델이 가지고 있는 완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특성들이 결과적으로 사람에게서는 그게 힘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두를 사용을 했었던 거죠. 뭐 간단히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완두는 일단 재배하기가 쉽습니다. 재배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형질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죠. 거기다가 특히 형질들 중에서도 대립 형질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양에 관련된 것은 둥글다, 주름지다, 또는 색깔에 관련된 것은 황색이다, 녹색이다, 또는 키에 관련된 것도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립 형질들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우열관계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완두가 유전의 재료로 사용되기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자가교배도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완두에서 자란 또 다른 완두로 가지고 서로 간에 교배를 시켰을 때 그런 것들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두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완두를 얻어낼 때 많은 수의 완두를 얻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률적으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쉬웠겠죠. 그래서 완두를 재료로 사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람의 유전에 관련된 내용을 볼 때 사람의 유전 연구가 힘든 이유가 결과적으로 완두가 가지는 그런 좋은 특성들이 사람에게서는 나타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멘델의 유전 법칙,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우열의 법칙이었죠. 우열의 법칙. 자, 이랬을 때 우열의 법칙은 우성과 열성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항상 우성의 형질이 표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유전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할 때 순종과 잡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죠? 이랬을 때 순종은 같은 형의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우성만 있다거나 또는 열성만 있는 경우가 순종이었고요. 그지? 잡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형 접합자라고 표현하는, 그지? 예를 들어 이 순종과는 다르게 대문자형과 소문자형, 즉 우성과 열성이 각각 하나하나씩 섞여 있는 경우가 바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잡종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완두 같은 경우에 모양에 관련된 어떤 완두가 유전자형으로 라지 R, 스몰 r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면은 이때 둥근형과 주름진형의 모든 유전자형을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형질은 무슨 형태이다? 둥글다라는 것. 그지? 그리고 예를 들어 색깔에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황색이다 또는 녹색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황색에 해당하는 이런 형질들만 나타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열의 법칙이었죠. 그지?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떤 가계도 분석 같은 것들, 그지? 유전자형 조사로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대에서는 일단
순종 완두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때 모양에 관련된 완두 중에서 완전히 우성만 가지고 있는 순종과 열성만 가지고 있는 순종을 각각 교배를 하게 되죠. 이랬을 때 멘델의 유전 법칙은 뒤에 가서 이제 분리의 법칙에서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유전자가 각각 따로따로 생식세포 내로 들어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종 완두 같은 경우에, 순종 우성 완두 같은 경우에는 라지 R만 줄 수가 있을 거고, 그지? 열성 순종 같은 경우에는 스몰 R만 주게 되면은 이때 얻어지는 자손 1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F1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지? 이렇게 F1으로 표현하는 자손 1대에서는 라지 R과 스몰 R이 섞여 있는 이런 형질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두 우성과 열성이 섞여 있는 경우에 항상 우성의 형질만 나타난다라는 것이 바로 우열의 법칙이었습니다. 됐죠? 자, 아마 이 내용이 지금 현재 페이지 61쪽에 첫 번째 단성 잡종 교배 실험을 통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실험 과정은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각각 따로 심고 여러 세대를 거쳐 자가 수분을 되풀이하여 항상 같은 형질만 나타내는 순종 개체 P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가 바로 잡종 세대, 부모 세대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라지 R, 그 다음에 스몰 R, 얘네들을 먼저 얻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순종의 둥근 완두꽃에서 수수를 제거하고 주름진 완두꽃의 꽃가루를 둥근 완두꽃의 암술에 수분시켜서 자손 1대를 얻는다. 그 과정이 바로 요 잡종 1대, 그죠? 자손 1대를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자가교배를 시키는 거죠. 똑같은 녀석들끼리. 그런 다음에 얻어지는 잡종 2대도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분석 포인트에 보시면은 둥근 완두의 유전장을 라지 R, 그죠? 주름진 완두의 유전장을 스몰 R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때 F1의 유전자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 라지 R, 스몰 R이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이죠. 그지? 그런데 이때 이렇게 얻어진 자손 1대가 그 개체수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항상 나오는 모든 완두들은 다 형태가 어떤 형태이다? 둥글다라는 거.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의 첫 번째, 바로 우열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자가교배를 시켜서 얻어지는 잡종 2대를 보고 확인하는 내용이 바로 분리의 법칙이죠. 그지?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쪽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 설명되어 있죠. 자, 분리의 법칙의 단성 잡종 교배가 지금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단성 잡종 교배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하나의 형질만을 보고 교배를 시켜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 내용 살펴보시면 두 번째 분리의 법칙 나와 있죠. 자, 이 분리의 법칙이 바로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 두 번째 법칙. 그런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요 법칙의 정의 자체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분리의 법칙은 앞서 저렇게 얻어진 자손 1대, 그러니까 라지 R과 스몰 R이라고 하는 각각 두 가지의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첫 잡종이 자가교배가 되었을 때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이렇게 각각 교배를 됐을 때 이때 나타나는 잡종 2대, 자손 2대의 유전자형을 다 적어보면은 라지 R,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유전자형은 라지 R이 1, 라지 R, 스몰 R이 2, 그 다음에 스몰 R이 1, 각각 1대, 2대, 1로 나타나지만 이때 표현형으로만 본다면은요. 표현형은 얘네들 세 가지가 모두 어떤 형태? 둥글다라는 거. 그지? 그리고 얘 혼자만 주름지다라는 거. 그래서 비율이 몇 대면? 3대 1이 나온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때 분리의 법칙이 결과적으로 자손 2대에서 무조건 우성과 열성의 비가 3대 1이 나오는 것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자꾸 잘못된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분리의 법칙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런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자손 2대에서 우성과 열성의 비가 3대 1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의 정의를 그냥 단순히 우성과 열성이 3대 1로 나타나는 것,
이라고만 정의를 내려버린다면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 적용이 되지 않는 또 다른 법칙들을 배우게 되죠. 유전에 관련된 법칙들. 그랬을 때 특히 중간 유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뒤에 가서 중간 유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중간 유전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우성이라고 해서 우열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유전 법칙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분리의 법칙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보는 것처럼 유전자가 각각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다른 생식세포로 이동한다는 것, 이거는 결과적으로 중간 유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의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얘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가 라지 R, 스몰 r, 그리고 얘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가 라지 R, 스몰 r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을 통해서 우성과 열성이 3대 1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식의 결과만 갖고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분리의 법칙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들을 잘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내용이 지금 현재 단성 잡종 교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결과적으로 단성 잡종 교배 같은 경우에는 형질 하나만 보겠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독립의 법칙 같은 경우는 양성 잡종 교배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형질들을 살펴보는 것. 자, 세 번째 독립의 법칙입니다. 자, 독립의 법칙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은 서로 간의 형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바로 독립법칙이죠. 그지? 자,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보는 예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부모대에서 순종 완두들만 사용을 할 건데 이번에 형질을 두 가지를 봅니다. 오케이? 모양과 색깔에 관련된 것. 역시 이번에도 우성 형질만 가지고 있는 것과 열성 형질만 가지고 있는 부모대를 교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는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가 돼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가 돼야 될 겁니다. 이랬을 때 각각 교배를 시키게 될 것이고요. 이때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는 우열의 법칙이든 분리의 법칙이든 독립의 법칙이든 결과적으로 유전자가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요 녀석이 줄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일단 라지 R과 라지 Y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스몰 r과 스몰 y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 이렇게 각각 주게 된다면은 이때 자손 1대 F1에서는 항상 모든 안두들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의 유전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역시 우열의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얻어지는 모든 안두들은 모양과 관련된 것은 둥근형, 그리고 색깔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황색 계열들이 나와야만 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완두들을 자가교배를 시키는 거죠.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배를 시키게 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유전자가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니까 각각 완두들이 줄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모두 다 몇 가지? 4가지. 맞지? 줄 수 있는 생식세포들이 라지 R, 라지 Y,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생식세포들을 줄 수 있다면은 각각 4개씩의 생식세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총 16가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완두들의 표현형의 비를 봤을 때, 그죠? 표현형의 비. 그러니까 유전자형의 비를 본다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16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맞지? 그런데 모양과 관련되어 있는 것 또는 색깔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그냥 표현형으로 표현한다면은 크게 4가지가 나올 수 있죠. 라지 R 하나를 가지고 있고 라지 Y를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모양은 둥근형과 색깔은 황색이 나오는 경우. 그죠? 또는 모양에 관련된 것은 라지 R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색깔과 관련된 거는 스몰 y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나, 또는 모양과 관련된 거는 스몰 r 2개를 가지고 있고 색깔은 라지 Y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도 다 표현형을 적어보면은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때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 나온다? 9대 3대 3대 1이 나온다는 거죠. 맞지? 근데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이런 표현형의 비를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이때 무조건 둥근형과 주름진형, 그러니까 각각 하나의 형질들만 본다면은 9 더하기 3, 12개, 3 더하기 1, 4개. 그래서 몇 대 몇이 나온다? 3대 1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색깔과 관련된 것도 황색만 또는 녹색만 본다면은 9 더하기 3, 3 더하기 1 해서 결과적으로 몇 대 몇이 나온다? 3대 1이 나온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봤었던 분리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독립의 법칙, 즉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셨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있겠죠? 그치? 자, 다시 페이지 60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가장 아래쪽에 검정교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교배 방법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는 보통 부모대를 통해서 얻어진 자손 1대를 자가교배를 시켰습니다. 자가교배를 시킨다는 얘기는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완두들끼리만 교배를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검정교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순종인지 아니면 잡종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개체들의 실제적인 그 유전자형이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그죠? 그런 방법이 검정교배가 되겠습니다. 자, 검정교배는 열성 순종과 교배를 하는 방법이죠. 맞지? 그랬을 때 그 전에 교배를 시키는 그런 어떤 완두 또는 어떠한 개체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얘네들을 열성 순종과 교배시켜서 얻어지는 자손들의 표현형의 비, 그죠? 이런 표현형의 비를 살펴봤을 때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순종인지 열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검정교배가 되는 거죠. 자, 설명을 읽어보면은 우성의 형질을 나타내는 개체의 유전자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열성 개체와 교배하는 방법을 교배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검정교배 시 자손에게 나타나는 형질은 우성 형질을 가진 부모로부터 전달된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우성 순종의 검정교배 결과에서는 항상 우성의 형질만, 그리고 잡종의 검정교배 결과에서는 우성과 열성 형질이 각각 1대1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둥근 완두와 이 주름진 완두 두 가지가 있을 때 둥근 완두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치? 예를 들어 라지알 완전 순종이 있을 거고요. 라지알, 스몰알 잡종이 있겠죠. 이제 뭐 순종, 잡종 이런 표현보다는 동형접합, 이형접합이라고 한번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라지알만 있으니까 동형접합, 라지알, 스몰알이 있으니까 이형접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둥근 완두의 유전자형이 동형인지 이형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각각 검정교배를 시켜보는 거죠. 열성순종과 교배한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스몰알 그리고 스몰알을 교배를 시킬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완전 이 동형접합인 경우에, 그러니까 완전 우성순종만 가지고 완전 우성순종인 경우에는 이때 얻어지는 자손은 무조건 라지알 하나, 스몰알 하나, 맞죠? 이런 식으로만 얻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개체 수가 몇 개가 나오든지 간에 모든 형태가 다 어떻게 나온다? 둥근 완두로. 그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때 나올 수 있는 완두의 표현형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대에서 줄 수 있는 생식세포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 그 말인즉슨 무조건 유전자를 하나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형접합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라지알을 주는 경우에는 라지알, 스몰알을, 그리고 스몰알을 주는 경우에는 스몰알을 줘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둥근형도 나올 수가 있고, 그죠? 주름진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은 정확하게 1대 1이 나오겠죠. 맞죠? 그랬을 때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식세포도 몇 가지를 줄 수 있다? 두 가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유전자의 개수가 몇 개일 것이다? 2개일 것이다. 따라서 이 둥근 완두는 둥근 것과 주름진 두 가지의 유전자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형접합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형질만 보는 단성 잡종 교배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교배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지? 예를 들어 이번에는 모양과 색깔 두 가지를 다 해보도록 합시다. 둥글고 황색인 유전자. 둥글고 황색. 근데 둥글고 황색이라면은 나올 수 있는 형태가 꽤나 많아요. 앞서 이런 경우보다 좀 더 많겠지. 그지? 왜냐하면은 둥글고 황색이라면은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지? 아니면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를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지? 또 다른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그죠? 이것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검정 교배를 시킨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만 적읍시다. 얘랑 교배를 할 거예요. 그럼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무조건 뭐밖에 없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한 가지 종류밖에 없네요. 그지? 생식세포를 하나밖에 못 만든다는 이야기는 줄 수 있는 생식세포도 한 가지. 결과적으로 완전 순종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인 경우에는 스몰 R, 라지 Y 이렇게 이제 교보를 하게 되면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것도 가능할 거 아니야. 두 가지가 있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때 모양에 관련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는 둥근형이 나오고 하나는 주름진형이 나오고, 색깔은 무조건 결과적으로 황색이 나온다는 것은 모양에 관련된 유전자가 최소한 두 가지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색깔은 결과적으로 한 종류밖에 안 나타나니까 색깔에 관련된 것은 결과적으로 동형접합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모양은 이형접합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 있는 경우에는요,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요거부터 먼저 하면은 스몰 R, 스몰 Y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라지 R, 스몰 Y, 스몰 Y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역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생식세포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네들도 분명히 이형접합자일 것이다. 그런데 이때 모양에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둥근형만 나오니까 얘네들은 동형접합일 것이고, 색깔에 관련된 것은 두 가지가 나오니까 색깔에 관련된 유전자가 이형접합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에 있는 경우는 스몰 R, 스몰 Y 이렇게 교배가 된다면은 나올 수 있는 거 어떤 것들 있죠?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그죠? 그 다음에 스몰 R, 라지 Y, 스몰 Y. 맞죠? 그 다음에 스몰 R, 라지 R, 스몰 Y, 스몰 Y. 그리고 스몰 R, 스몰 Y, 스몰 Y. 그죠?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생식세포 네 가지 나온다? 그렇다면은 역시 이형접합자에 해당을 할 것이고, 이때 모양에 관련된 것도 두 개, 색깔에 관련된 것도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은 모두 다 이형접합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내용 중에 검정교배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는 앞서 분리의 법칙에서처럼 유전자가 각각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맞지? 그랬을 때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될 연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뒤에 가서 이제 연관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좀 더 복잡해지겠죠. 맞지?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검정교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검정교배를 통해서 실제 부모대의 이 어떤 우성의 형질을 나타내고 있는 개체가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6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62쪽으로 가보시면은요, 중간에 사이언스 디저트에 멘델의 가설과 서턴의 염색체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멘델의 유전 법칙, 그러니까 멘델이 당시에 유전 법칙을 만들 당시에는요, 염색체에 대한 내용은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멘델은 유전자에 관련된 내용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후에 서턴의 염색체설이 나오게 되죠. 그지? 자, 내용 살펴보시면은요, 서턴은 멘델이 가정한 유전인자와 자신이 관찰한 염색체의 행동이 유사한 것을 보고, 유전인자는 염색체 위에 있으며 염색체를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염색체설을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멘델이 유전자가 따로따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 이후에, 그제? 서턴이 드디어 염색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제? 염색체의 행동들이 앞서 멘델이 이야기했었던 그런 유전인자의 움직임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고,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함께 움직이는구나. 그죠?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만 본다면은 멘델의 유전 법칙은 그냥 유전자형만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서턴의 염색체설은 말 그대로 염색체의 이동으로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구별만 지을 줄 알면 되고 막상 문제에서는 결과적 염색체설이나 아니면 유전자설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무리는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만 좀 구별만 지어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 63쪽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아래쪽에 멘델 법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유전 현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연관 유전과 그 다음에 중간 유전이죠. 먼저 중간 유전부터 좀 먼저 할까요? 중간 유전. 자, 중간 유전의 또 다른 표현은 불완전 우성이죠. 불완전 우성. 앞서 멘델의 법칙에서 제일 첫 번째 이야기했던 법칙, 바로 우열의 법칙이었습니다.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중에서는 우성의 형질과 열성의 형질이 있고, 우성과 열성이 서로 간에 함께 있는 잡종인 경우에는 우성의 형질만 나타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첫 번째 우열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중간 유전은 불완전 우성, 즉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그죠? 그런 경우를 해당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거기에 나와 있는 분꽃 교배 실험이죠. 그지? 분꽃은 두 종류가 있어요. 붉은색 꽃과 흰색 꽃. 맞지? 그런데 말 그대로 이제 붉은색 꽃과 흰색 꽃, 이렇게 두 가지가 각각 교배를 하게 됐을 때 이때 얻어지는 잡종 일대가 예를 들어 붉은색만 나타난다거나 또는 흰색만 나타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붉은색과 흰색 둘 중에 무언가가 하나가 우성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완전 순종의 붉은색과 완전 순종의 흰색 분꽃을 각각 교배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 잡종 일대가 무슨 색이 나왔다? 분홍색이 나왔다라는 거죠. 빨간색과 흰색의 중간적인 색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붉은색의 유전자형을 라지 R, 라지 R이라고 하고, 그지? 흰색을 라지 W, 라지 W라고 표현했을 때 이때 붉은색이 라지 R을 주고 흰색이 라지 W를 준다면은 이때 얻어지는 잡종일 때는 라지 R, 라지 W가 될 텐데 이때 붉은색과 흰색의 유전자가 서로 간에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적인 형태인 무슨 색깔이 나온다? 분홍 색깔이 나온다. 맞죠? 그래서 붉은색과 흰색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얻어진 잡종 일대를 다시 자가수분을 시킵니다. 자가수분을.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이제 우열의 법칙에서 그리고 이어서 이 분리의 법칙까지 쭉 나아갔을 때 예를 들어 모양과 관련된 형질을 좀 해보면은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그래서 얻어지는 녀석 라지 R, 스몰 R. 그런 다음에 자가교배 라지 R, 스몰 R. 그렇게 해서 얻어지게 되면은 이때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이렇게 얻어지면서 이때 유전자형의 비는 1대, 2대, 1이 나왔었죠. 그지? 근데 표현형의 비는, 그렇죠, 표현형의 비는 요거 묶어서 3개, 요거 묶어서 1개, 3대 1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가요? 중간 유전. 자, 교배를 시켜보면 라지 R, 라지 R, 라지 R, 라지 W, 라지 R, 라지 W, W, W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때 각각 유전자형의 비는 1대, 2대, 1이 나오는 것은 앞서 봤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표현형의 비는, 표현형의 비가 얘가 무슨 색? 붉은색. 얘가 무슨 색? 분홍색. 얘가 무슨 색? 흰색. 그래서 표현형의 비도 1대, 2대, 1이 나온다라는 것. 그지? 그래서 중간 유전은 잡종 2대에서 얻어지는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비까지도 완전히 동일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지? 자, 이 내용이 중간 유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중간 유전이야 뭐 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나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연관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멘델의 유전 법칙, 그리고 서턴, 그리고 모건까지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유전 법칙에서는 한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멘델이니까요. 그냥 멘델의 유전 법칙에
가설을 이렇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멘델이 염색체를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이후에 서턴이나 모건에 의해서 염색체가 밝혀지게 되고,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고 염색체와 유전자는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하나의 염색체에는 하나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의 가설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녀석, 이때 이런 식의 하나의 염색체가, 하나의 세포가 유전자형을 저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때 가지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염색체의 개수는 4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 맞지? 당연히 4개의 염색체 중에서는 2개씩 묶어서 상동 염색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큰 거 2개, 짧은 거 2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이때 하나의 염색체 위에 라지 R이 있다면은 그와 상동 염색체의 대립적인 위치에 스몰 r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둘을 대립 유전자라고 표현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라지 Y가 있다면 여기에 스몰 y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생식세포가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멘델의 유전 법칙의 가설은 일단 무조건 하나의 염색체 위에는 하나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 요거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식세포가 4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만일 자가교배를 시킨다면은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면서 이때 각각 표현형으로는 9대 3대 3대 1이 나온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독립의 법칙까지 해가지고 쭉 설명을 했었던 거죠. 맞지?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연관입니다. 만일 멘델의 유전 법칙에 저런 가설을 따라간다면은, 그지? 예를 들어 사람의 형질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가 22쌍, 그리고 성염색체까지도 한 쌍이라고 본다면은 총 23쌍의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23쌍의 염색체 위에 각각 형질들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한 종류씩만 존재한다면은 사람의 형질은 몇 가지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까? 23가지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질은 23가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많은 어떤 형질들을 어떻게 23쌍의 상동 염색체에다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하나의 염색체 위에 하나의 유전자가 있다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관유전은 하나의 염색체 위에 2가지 이상의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 연관유전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 위에 1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2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3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4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유전자들이 역시 염색체에 따라서 동일하게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바로 연관유전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거죠.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인 경우에, 오케이? 이때 앞서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는 이런 유전자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조건 염색체의 개수가 최소 몇 개? 4개, 2쌍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연관유전에서는 염색체의 개수가 최소 2개만 있으면 되고, 이때 예를 들어 여기에 라지 R이 있으면 대립 유전자도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때 요 위치에 또 라지 Y가 있고 여기에 스몰 y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맞지? 그렇다면은 역시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 외에 2종류 이상의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때는 염색체가 따로따로 행동하고 그에 따라 유전자가 동일하게 행동을 하니까 얘에 의해서 뭐가? 라지 R, 라지 Y가,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 스몰 r, 스몰 y가 각각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연관유전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에서는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런 내용과 연관유전, 이런 내용들을 서로 간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하나의 염색체 위에 하나의 유전자가 있어서 그 방식을 통해서 유전되는 것을 독립유전, 그리고
하나의 염색체 위에 두 가지 이상의 유전자가 있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연관 유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런데 이때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의 이런 이형 접합자인 경우에 연관 유전인 경우 이런 식으로도 연관 유전이 가능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도 연관 유전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요 위치에 라지 R이 있고 요 위치에 스몰 r이 있고, 그런데 이때 라지 Y와 스몰 y가 자리를 바꿔서 여기에 스몰 y가 있고 여기에 라지 Y가 있는 경우, 맞지? 그러면은 역시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가 라지 R, 스몰 y, 얘가 만들 수 있는 게 스몰 r, 라지 y, 이런 식으로 각각 두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는 연관 유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같은 대문자 또는 소문자가 있는 경우는 무슨 유전? 그렇죠. 상인연관이라고 하죠. 상인연관.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가 섞여 있는 경우, 그렇죠. 상반연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맞죠? 이런 식이 바로 우리가 보는 연관 유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관 유전이 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앞서 봤었던 멘델의 유전 법칙, 즉 독립 유전에 비해서 생식세포의 종류가 적게 나옵니다. 맞죠? 그렇다면은 종의 다양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종 다양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손들을 얻어내기가 힘들다는 뜻이 돼버릴 겁니다. 그렇다면은 종 다양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그 말인즉슨 이런 식의 연관 유전을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자체에 적응하기에 상당히 불리하게 적응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어떤 생명체가 그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살아남으면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려면은 결과적으로 생식세포가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경우라면은 독립유전에 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두 종류고 이것도 두 종류니까. 그지? 하지만 이때 종 다양성 측면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뭐다? 교차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차라고 하는 현상이 예전에 여러분들 교과과정 바뀌기 전까지는 교차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차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중 자체가, 내용 자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생물원에서는요, 생명과학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차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약간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차라고 하는 것을 너무 깊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과 그냥 단순히 교차가 있다, 종 다양성 측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별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교차라고 하는 현상은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그죠?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가 염색체를 형성할 때 유전자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유전자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저 뒤로 가서 사람의 이제 돌연변이에 관련된 내용에서 염색체 이상이나 또는 유전자 이상에 관련된 내용을 볼 겁니다. 그런데 교차라고 하는 것은 돌연변이에 해당하는, 크게 돌연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지?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돌연변이가 맞기는 많은데, 여기서는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종 다양성 측면을 확보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다라고만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라지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런 식의 연관 유전을 할 수 있는, 연관되어 있는 어떤 생식세포가 있습니다. 어떤 세포가 있는 거죠.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그렇다면 정상적이라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R, 라지 Y,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y,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가 염색체를 형성할 때 얘네들이 각각 자기 스스로를 복제를 하겠죠. 복제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라지 R, 여기에 라지 Y가 있다면 여기에도 라지 R, 여기에도 라지 Y, 여기에 스몰 r, 스몰 y, 스몰 r, 스몰 y, 스몰 y,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 스스로를 복제한 다음에 이가 염색체를 형성을 할 겁니다. 근데 이때 다리를 꽈버리는 거죠. 맞지?
그래서 요 위치에 라지 R, 라지 Y, 요 위치에 라지 R, 요 위치에 라지 Y, 요 위치에 스몰 r, 요게 스몰 r, 요게 스몰 y, 요게 스몰 y. 이런 식으로 각각 가지게 되고 이후에 생식세포로 분리가 될 때 1차적으로 여기, 그죠? 2차적으로 여기와 여기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생식세포는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해서 각각 4가지의 생식세포들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은 앞서 독립유전에서 봤던 것처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로 다시 증가를 해버리게 되거든요. 맞지?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 다양성 측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얻어진 4가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뭐에 의해서? 연관에 의해서 나오는 원래 정상적인 생식세포인 거죠. 맞지? 하지만 요 2가지는 어떻습니까? 요 2가지는 원래 나와서는 안 되는 생식세포들인 거죠. 그지? 얘네 둘은 결과적으로 뭐에 의해서? 교차에 의해서 나오는 생식세포일 겁니다. 이때 지금 우리는 하나의 세포가 감수분열을 통해서 4개의 생식세포로 나눠지는 과정을 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교차라고 하는 현상이 흔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때 한 번에 수십 마리, 수억 마리의 정자들을 만들어낼 때 그 정자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런 세포들 중에서 몇 개만 이런 식으로 교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래부터 나와야 될 교차에 의한 생식세포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연관에 의해서 나올 생식세포는 굉장히 많은 거죠. 하지만 교차에 의해서 나오는 생식세포의 수는 월등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얻어지는 세포의 수를 n대, 1대, 1대, n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 n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만들어진다. 1은 적게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수다라고만 판단을 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연관유전, 그리고 연관유전에 추가적으로 교차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다뤄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교차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다뤄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뒤에 문제를 풀어도 교차에 관련된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바로 2점 테스트 문제들이 있죠. 2점 테스트 문제가 쉬우니까 풀어드립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좀 고민을 해가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물론 3점짜리 문제도 풀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유전에 관련된 문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짚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거 문제 다 풀 시간은 없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다음은 멘델의 실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힌트를 드립니다. 따라서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멘델의 실험 과정의 일부다. 그렇다면은 바로 멘델의 유전 법칙 3가지를 일단 생각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제?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 3가지를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문제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색 꽃 완두의 수수를 미리 제거했고요. 보라색 꽃의 암술에 흰색 꽃 완두의 꽃가루를 수분시켜서 자손 1을 얻었다. F1을 얻었죠. 얻어진 F1이 모두 보라색 꽃을 나타내었다.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 보라색과 그제 그리고 흰색 꽃 2가지의 유전자가 서로 섞였을 때 그제 보라색밖에 안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이때 보라색이 우성이라는 거죠. 맞지? 예를 들어서 보라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 2가지 꽃이 섞일 텐데 이때 지금 현재 우리는 3번째 과정을 통해서 보라색이 흰색에 비해서 우성이구나 이걸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보라색 퍼플이니까 P라고 할까요? 라지 P? 이때 보라색이 있는데 보라색이 라지 P라면은 흰색은 스몰 P여야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열성은 무조건 스몰 P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맞지? 그런데 이때 보라색은 지금 현재 우성이니까 그지? 얘가 지금 동형일 수도 있고 이형 접합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얻어진 F1이 모두 다 보라색 꽃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얘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의 수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크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검정교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형질이 라지 P일 거고, 그래서 얻어진 잡종일 때가 라지 P, 스몰 P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라색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크게 본다면 검정교배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보라색 꽃은 우성형질이다. 그렇죠? 보라색과 흰색이 섞였는데 보라색밖에 안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얘네들이 모두 우성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의 F1에서 순종과 잡종의 비는 1대1이다. 지금 얻어진 자손 1대는 그 개체수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라지 P, 스몰 P밖에 없는 거죠. 모두 다 잡종입니다. 순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 디귿의 부모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는 교배 방법이다. 이게 무슨 교배니까? 바로 검정교배니까. 지금 현재 우송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완두가 실제로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때 열성과 교배를 시켜서 얻어지는 생식세포가 한 종류밖에 안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얘가 내놓을 수 있는 생식세포가 한 종류밖에 없다. 따라서 얘는 순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답을 기억과 디귿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2번입니다. 가는 맨델이 가정한 유전인자의 행동, 나는 서턴이 관찰한 염색체의 행동을 나타낸 것. 이 결과적으로 맨델의 유전자설과 서턴의 염색체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옳은 것 계속 가봅니다. 기억의 행동은, 기억이 뭔가요? 유전자죠. 유전자의 행동은 감수 분열과 수정 과정에서 니은 염색체의 행동과 일치한다. 이것을 서턴이 찾아낸 거죠. 그제?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대를 거듭하여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체세포의 상동 염색체 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분열 과정이 결과적으로 뭐니까? 유전자가 각각 따로따로 생식세포 내로 들어가고요. 염색체도 따로따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버리죠. 그렇다는 것은 이 분열이 지금 무슨 분열이다? 감수 분열이다. 맞죠? 따라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또다시 체세포를 하나 만들었을 때 원래 부모의 염색체 수 또는 유전자와 완전히 동일한 개수를 가진다는 것. 그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감수 분열을 하는 의, 즉 부모대와 자식이 결과 계속해서 염색체와 유전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에 F1을 자가수분시켜서 얻은 F2에서는 A, 라지 A를 가진 생식세포와 스몰 A를 가진 생식세포의 비가 3대1일 것이다. 에이, 지금 보면은 가가 라지 A, 스몰 A죠. 맞지? 그럼 얘네들이 라지 A, 스몰 A가 각각 교배가 된다면은 이때 얻어질 수 있는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얻어질 겁니다. 맞죠? 문제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라지 A를 가진 세포와 스몰 A를 가진 세포. 라지 A를 가진 세포는 얘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다 라지 A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스몰 A 가지고 있는 거 요거 다 가지고 있잖아. 그지? 따라서 라지 A를 하나라도 스몰 A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의 수는 몇 대 몇이다? 1대 1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됐죠? 자, 계속 이어서 3번입니다. 어떤 식물 종자의 형태, 교배 실험부터 얻어진 종자의 형태에 따른 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식의 수가 나와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좀 짜증내면서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해석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죠? 자, 일단 실험 1은요. 날개가 없는 녀석들끼리 교배를 합니다. 날개가 없는 녀석들끼리. 그랬더니 얻어지는 녀석들 모두 다 뭐야? 날개가 없는 녀석들이지? 맞지? 그런데 실험 2를 보면은요. 실험 2를 보면은 날개가 있는 녀석들끼리 각각 교배를 시켜봤더니 날개를 가지고 있는 녀석도 있고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도 나타나요. 근데 그 비율이 90대 3이니까 몇 대 몇? 3대 2 나온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형질이 우성이고 어떤 형질이 열성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대에서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 자식 세대, 자손 세대에서 나타난다면 그게 부모 세대에서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다? 열성이다.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성과 우성이 섞였을 때 예를 들어 우성도 나올 수 있고 열성도 나올 수 있고 맞지? 이런 경우가 성립을 하지만 열성과 열성이 섞이면은 무조건 열성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1번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없는 녀석들이 교배했더니 날개가 없는 녀석들만 나왔는데 날개 있는 녀석들끼리 교배했더니 날개 있는 것과 없는 게 나타났다? 요게 숨겨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날개가 없는 녀석이 뭐다? 열성이다. 그리고 날개가 있는 녀석이 우성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3번과 4번은 날개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을 교배를 시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날개 있는 녀석들만 교배했는데 4번 같은 경우에 날개 있는 녀석들만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얘네 같은 경우에는 순종끼리 교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옳은 것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가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실험 3번에 해당하는 거죠. 실험 3번에 해당하는 건데 날개 있는 녀석과 날개 없는 녀석을 교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날개 있는 녀석과 날개가 없는 녀석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개수가 24대 22, 거의 몇 대 몇? 1대 1이 나온 거죠.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날개가 없는 게 열성이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날개가 없는 녀석끼리 교배를 했다는 이야기는 얘가 지금 무슨 교배를 하고 있다? 검정 교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날개 있는 녀석이 만들어내는 생식세포에 따라서 얘네들이 나온 거잖아. 몇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2종류가. 따라서 날개 있는 녀석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가 2종류라는 것은 최소한 얘는 무슨 접합이다? 이형접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날개 있음 우성이죠. 실험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의 종자의 날개 유전은 멘델의 분리의 법칙을 따라간다. 이것도 역시 실험 2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왜? 지금 현재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 교배를 했더니 3대 1이 나왔다라는 거. 그지? 이게 뭐야? 분리의 법칙에서 나올 수 있는 비율이잖아요. 3대 1. 그지?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답을 5번으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4번으로 갑니다. 둥글고 황색인 완두를 검정 교배시킨 결과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둥글고 황색입니다. 그런데 검정 교배를 시킨 게 주름지고 녹색이에요. 우리는 이미 완두가 둥글다 주름지다 해서는 둥근 게 우성, 그 다음에 황색이다 녹색이다 해서는 황색이 우성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사실 몰라요. 그죠? 근데 검정 교배를 시켰다라는 표현에 주름지고 녹색을 교배를 시켰으니까 주름진 것과 녹색이 무조건 열성 유전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스몰 R, 스몰 Y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둥글고 황색인 것은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는 거죠. 경우의 수 4가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배를 시켜봅니다. 교배를 시켜봤더니 이때 둥글고 황색, 그리고 둥글고 녹색, 그리고 주름지고 황색, 그리고 주름지고 녹색. 이렇게 해서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온 거야? 4가지가 나온 거지. 맞지? 그러면은 둥글고 황색은 라지 R, 라지 Y를 하나씩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 둥글고 녹색은 라지 R, 스몰 Y 2개 가지는 경우. 얘는 스몰 R에 라지 Y 하나만 가져도 되는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스몰 R, 스몰 Y 이렇게 가지는 경우. 그러면은 검정 교배에서 얘가 줄 수 있는 게 스몰 R, 스몰 Y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얘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 4가지인 것이다. 그리고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는 무조건 뭘 줘야 된다? 라지 R, 라지 Y를.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라지 R, 스몰 Y를.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몰 R, 라지 Y를.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몰 R, 스몰 Y를. 각각 생식세포로 줘야지만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것처럼 4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따라서 둥글고 황색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바로 모두 이형접합자가 해당합니다. 맞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A는 동형접합자이다. 자, 지금 현재 얘네들은 양성잡종에다가 모두 다 지금 현재 뭐예요? 이형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A에서 생성되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하나, 둘, 셋, 4가지. 맞지? 그 다음에 디귿의 C는 모양과 색깔에 대한 대립유전자를 모두 동형으로 갖는다. C가 뭔가요? 이거죠? 이거.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갖는 거예요? 얘가 라지 R, 라지 Y를 주고 얘가 스몰 R, 스몰 Y를 주면 얘는 나오는 녀석들이 모두 다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 모두 다 뭐야? 이형접합이죠. 그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만 체크. 자, 뒤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5번조 가보도록 하죠. 어떤 생물의 체세포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의 위치를 염색체 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A와 B는 각각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지금 현재 요 녀석이 큰 거 2개, 짧은 거 2개, 여기에 라지 A, 여기에 스몰 A, 그리고
여기에 라지 B, 스몰 B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은 얘의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멘델의 유전 법칙 따라서 가고 있으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 세포는 라지 A, 라지 B 하나, 라지 A, 스몰 B 하나, 스몰 A, 라지 B 하나, 스몰 A, 스몰 B 하나 이렇게 해서 4가지가 가능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 라지 A와 스몰 B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의 비율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4가지 나오죠? 이때 라지 A와 스몰 B를 모두 갖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4분의 1이죠? 몇 퍼센트? 25%. 자, 그 다음에 니은 스몰 A와 라지 B의 유전은 멘델의 독립의 법칙을 따라간다.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각각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고요. 그지? 얘네들이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리의 법칙 적용이 되면서 이후에 독립의 법칙도 당연히 적용되겠죠.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 디귿에 이 생물의 연관군의 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연관군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 유전에서 나오는 거죠. 연관 유전에서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의 집합을 연관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관군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의 집합이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염색체 위에 각각 A 또는 B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네들은 각각 서로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연관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염색체에 A가 연관되어 있고 하나의 염색체에 B만 연관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연관군의 수는 몇 개? 2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학생들이 멘델 유전 법칙 하면은 연관군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죠. 알겠니? 그냥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의 집합을 연관군이라고 하면서 이때도 A와 B가 각각 연관군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됐었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 니은 하나밖에 없죠. 계속 이어서 6번으로 가봅니다. 키가 크고 콩깍지의 색깔이 녹색인 완두를 자가교배하여서 얻은 F1의 표현형에 따른 유전자형의 종류와 개체 수고요. 이때 키 작고 황색 콩깍지인 완두와 키가 크고 녹색 콩깍지인 완두가 1대1의 비율로 생길 수 있는 교배의 경우는? 하고 물어봤고요. 이때 뭐 유전자형 나와 있고요.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가 크고 콩깍지의 색깔이 녹색인 완두의 유전자형이 지금 현재 라지 T, 스몰 T, 라지 G, 스몰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를 자가교배 시킨다며요. 그죠? 자가교배를 시킨다는 건 똑같은 형끼리 이렇게 교배를 시킨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얻어진 게 크고 녹색, 그러니까 라지 T에다가 라지 G를 하나 갖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크고 황색, 라지 T에다가 스몰 G 2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 그지? 그리고 스몰 T 2개에다가 라지 G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스몰 T 2개에다가 스몰 G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4종류가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 4종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얘네들이 지금 현재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비율이 3907, 뭐 1301, 1303, 403. 근데 이거 대충 보면은 몇 대 몇이야?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 거죠. 약간 좀 특이한 숫자가 나오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개수가 9대 3대 3대 1이 나온다는 것은 얘가 무슨 법칙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죠. 독립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당연히 라지 T와 스몰 T는 라지 T가 우성일 거고요. 그지? 라지 G와 스몰 G는 라지 G가 우성일 것이다. 이거 바로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에서 키가 작고 황색인 완두. 그럼 얘네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고 황색인 완두가 나오려면은 얘네들은 모두 다 열성 유전자만 가져야 되지. 스몰 T, 스몰 T, 스몰 G, 스몰 G. 이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 크고 황색, 크고 녹색이려면은 크다라 그랬으니까 라지 T가 하나만 가져도 되고 녹색이니까 라지 G를 하나만 가져도 되고, 맞지? 이런 식으로 각각 나오는 게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1대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가능한 부모 되라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부모가 최소한 작고 황색인 완두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스몰 T와 스몰 G는 하나씩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크고 녹색이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라지 T나 라지 G를 분명히 누군가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렇다면 지금 가능한 경우의 수가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 불가능하죠. 맞죠? 1번, 2번. 왜냐하면 부모대가 무조건 이 한쪽도 스몰 T와 스몰 G를 줘야 되고 또 한쪽도 스몰 T랑 스몰 G를 줘야지만 이게 가능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무조건 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4번과 5번의 이제 B를 따져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얘네들의 개수가 1대1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었던 이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방식이라면은 얘네들이 자가교배라면은 종류가 몇 개가 나와야 돼? 9대3 대 3대1 표현형이 4가지가 나와야 돼요.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들이 1대1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가능한 것은 결과적으로 5번에 해당하는 거. 그지? 라지 t, 스몰 t, 라지 g, 스몰 g랑 스몰 t, 스몰 t, 스몰 g, 스몰 g. 얘네들이 각각 교배를 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얘는 지금 현재 라지 t, 스몰 t, 라지 t, 라지 g도 줄 수 있고 라지 t, 스몰 g, 스몰 t, 라지 g, 스몰 t, 스몰 g 이렇게 줄 수 있을 때 얘가 스몰 t, 스몰 g밖에 못 주는 거죠. 그럼 쟤네들의 B를 따져보면은 그 B가 얘네 둘만 봤을 때는 1대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 차근차근 하나씩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7번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죠. 7번. 표는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개체 가를 겸정 교배시켜 얻은 자손의 표현형에 따른 개체수. 이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검정 교배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얻은 자손들의 표현형을 보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하나씩이라도 갖고 있는 녀석들. 그 다음에 라지 A에 스몰 b, 라지 D 하나만이라도 갖고 있는 녀석. 그 다음에 스몰 a에 라지 B에 라지 D, 스몰 D를 이렇게 2개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 4가지가 나온 거죠. 맞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녀석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개수가 몇 개다? 4가지다. 그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A, B, D가 각각 따로 염색체 위에 존재를 한다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4개 이상이 돼버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4가지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안에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맞지? 그다음 검정교배니까 스몰 a, 스몰 b, 스몰 d를 요 녀석이 하나라도 줬다면은 이걸 줬다면은 나머지 녀석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염색체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얘는 뭐가 있어야 돼?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있어야 되겠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라지 A, 스몰 b, 라지 D가 있어야 되겠죠.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몰 a, 라지 b에 스몰 d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만들어지는 개수가 100개니까 얘네들이 모두 다 몇 대 몇으로 나오는 거야? 1대1로 나오는 거죠. 맞죠? 지금 현재 생식세포의 종류는 4가지가 나올 수가 있구나. 근데 지금 보시면은 라지 A와 라지 D는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몰 A와 스몰 D 항상 함께 움직여요. 하지만 B는 따로따로 움직여버리죠. 그 말인즉슨 연관이 되어 있을 때 2개의 상동 염색체가 존재를 하고 이때 여기에 예를 들어 A가 있다면은 그지? 연관군으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라지 D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기에 스몰 A가 있고 여기가 스몰 D가 있어서 따로따로 움직일 거라는 거. 얘네들의 B가 1대1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얘는 따로 라지 B랑 스몰 D, 스몰 P 이렇게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A와 D는 연관 유전을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A랑 B 또는 D랑 B는 독립 유전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조금 복잡해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겠습니다. 기억! 유전자 라지 A와 라지 D는 동일한 연관군에 속한다. 맞는 말이죠. 이때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물어본 건 라지 A랑 라지 D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라지 A랑 라지 D가 항상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연관군인 거지. 근데 따져봤는데 라지 A랑 스몰 D가 따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면은 이때는 라지 A랑 스몰 D가 연관군입니다. 알겠지? 가끔 학생들이 여기까지 다 해놓고 그냥 A와 D는 연관군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문자 소문자 잘 보시고요. 알겠죠? 너네는 이제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문제를 똑바로 안 읽거나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놓치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가에서 생성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가가 뭔데? 요건데. 그지? 생식세포는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생식세포의 개수도 몇 가지이다? 4가지이다. 그래서 니은 틀리게 됐고요. 디귿에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랑 스몰 b, 라지 D, 스몰 d는 2대 1이다. 이거 어떻게 따지면 돼? 이거 개수 다 따지면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라지 B랑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가지고 있는 거. 그지?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가지고 있는 거. 뭐냐? 이거겠네요. 그죠? 이게 무조건 이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라지 B랑 스몰 B, 라지 D랑 스몰 D 요거 맞죠? 요거 있고 또 있습니까? 없죠. 그지? 그리고 스몰 B, 라지 D, 스몰 D 요거 있죠. 그지? 이거 개수 몇 개씩 100개씩 100개씩 따라서 몇 대 몇? 1대 1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 되셨죠? 자,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색 눈과 정상 날개를 갖고 있는 수컷 초파리와 유전자형이 스몰 p, 스몰 v인 암컷을 교배하여 얻은 F1의 결과. 이때 붉은색은 자주색 눈에 비해서 우성이다. 검정교배네요. 자, 검정교배를 했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온 표현형 몇 가지? 표현형 몇 가지? 2가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부모대에서 수컷 초파리가 지금 현재 라지 P, 스몰 P, 라지 V, 스몰 V 이렇게 지금 현재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검정교배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스몰 P, 스몰 V. 그런데 유전자형이 2가지밖에 안 나왔다라는 것. 그지?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P와 V는 어떻게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연관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2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인 연관과 상반 연관. 상인, 상반. 그럼 상인이면은 여기에 라지 P가 있으면은 여기에 라지 V, 여기에 스몰 P, 스몰 V 이렇게 가져야 될 거고요. 상반 연관이라면은 여기에 라지 P, 여기에 스몰 v, 여기에 스몰 p, 라지 v 이렇게 가져야 될 거거든요. 근데 만일 지금 현재 수컷 초파리가 상인 연관이 되어 있다면은 얘네들이 스몰 p, 스몰 v랑 교배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형 2가지밖에 없는 거죠. 라지 p, 스몰 p, 라지 v, 스몰 v. 그럼 얘는 눈 색깔은 무슨 색? 붉은색에. 날개는 정상 날개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얘네끼리 교배가 됐다면 스몰 p, 스몰 v, 스몰 v니까 눈 색깔은 자주색에, 날개는 흔적 날개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실험 결과랑은 다르죠?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상반 연관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역시 2가지. 라지 P, 스몰 V. 그럼 눈 색깔은 붉은색에, 흔적 날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얘랑 교배됐다면 스몰 P에 라지 V, 스몰 V니까. 그지? 눈 색깔은 자주색에, 날개는 정상 날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개수가 1대 1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실험 결과와 완전히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그렇다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2종류이다. 유전자형이 2가지가 나온 거죠. 그지?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당연히 생식세포도 2종류가 될 것이고요. 니은 라지 P랑 스몰 V는 동일한 염색체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연관군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관되고 이렇게 연관돼야지만이 이런 식으로 1대1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디귿에 가의 자가교배 결과 얻어진 자손에서 붉은색 눈, 흔적 날개를 갖는 초파리의 비율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가 라지 P의 스몰 V, 스몰 P의 라지 V.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라지 P의 스몰 V, 스몰 P의 라지 V. 이렇게 각각 교배를 시키게 된다면은 라지 P, 스몰 V,
그 다음에 얘는 라지 p, 스몰 p, 라지 v, 스몰 v. 그 다음에 얘는 라지 p, 스몰 p, 라지 v, 스몰 v.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스몰 p, 라지 v, 라지 v. 그죠? 그렇다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게 라지 p, 스몰 v 한 개. 그 다음에 라지 p, 라지 v, 스몰 v 두 개. 스몰 p, 라지 v 한 개. 1대 1대 1이 나올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붉은색 눈의 흔적 날개. 요 녀석이죠. 25%의 비율. 즉 4분의 1의 개체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좀 더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가 좀 쉽네요. 괜히 2점짜리를 풀었네. 그렇지 않니? 차라리 3점짜리를 풀걸. 아니야, 쉬운 걸 풀어야지 너네들이 고생을 하지. 그렇지 않겠니? 오, 10번 문제는 귀지 문제네요. 이런 지저분한 문제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10번 문제 한번 볼까? 9번도 풀어야 되긴 하는데. 알아서 해, 니네들이. 그래서 10번 문제 보세요. 부모의 귀지 상태에 따른 자녀의 귀지 상태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 귀지도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야, 귀지도 이게 유전이 된다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축축한 귀지와 마른 귀지가 있네요. 그죠? 귀지가 있어요? 그런가 봐요. 귀지를 팠는데 딱딱하게 떨어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나 본데? 너무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진 맙시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이게 어찌됐건 유전자네요. 자, 그런데 A는 축축한 귀지랑 축축한 귀지를 했더니만 자녀는 축축한 귀지랑 마른 귀지가 나왔습니다. 어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축축한 귀지와 축축한 귀지가 섞였는데 여기에 축축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른 귀지도 나오고 되게 지저분하네 계속 갈수록. 그렇다는 것은 지금 마른 귀지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축축한 귀지가 우성이고 마른 귀지가 열성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C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른 귀지끼리 교배를 하면은 자녀의 귀지 상태는 모두 다 마른 귀지만 나온다라는 거. 열성과 열성이 섞였을 때 무조건 열성만 나온다라는 거죠. 맞지?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거. 축축한 귀지는 우성이다. 가의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이다. 축축한 귀지와 마른 귀지가 섞였는데 축축한 귀지, 마른 귀지가 하나씩 나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검정 교배를 했을 때 생식세포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형 접합이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마른 귀지가 있는 사람은 동형의 대립 유전자를 갖는다.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열성이니까 열성 유전자 두 개만 가져야지만 마른 귀지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11번 문제 보시면은요, 디귿에 지금 중간 유전이죠. 그때 분꽃의 꽃 색깔 유전은 멘델의 분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었던 거 하나 있었죠. 중간 유전은 불완전 우성, 즉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분리의 법칙은 뭐라 그랬습니까? 각각 유전자가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서로 따로따로 생식세포 내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근데 중간 유전도 지금 이제 우열 관계만 불분명할 뿐이지 유전자는 각각 생식세포를 만들 때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다른 생식세포 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의 법칙 그대로 따라갑니다. 알겠습니까? 우열의 법칙만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답을 디귿은 틀린 걸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2점짜리보다는 3점짜리가 좀 더 고민을 할 게 많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특강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준비를 해서 수능 특강을 풀어보고 있는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 하나의 좀 주의사항을 좀 주면은요, 학생들이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가 있으면은요, 2점짜리 문제는 쉽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만 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2점짜리가 쉽긴 합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는 3점짜리가 도리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을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통 2점짜리와 3점짜리가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2점짜리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3점짜리는 한번 꼬든가 아니면 2가지 이상, 3가지 이상의 개념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3점짜리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도리어 문제 자체는 쉬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수능 특강 풀려고 그러면은 2점짜리 문제 빼고 3점짜리 문제만 빠르게 풀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2점짜리 문제가 도리어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나 조금 어려운 유전 파트 같은 것들, 이런 파트는 2점짜리 3점 문제 다 가리지 않고 다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그 수능 특강의 그 생명과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